건강도시 운동에 대한 공공신학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숭실 사이버대학교 이사장이신 노영상 교수님께서 주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하는 강의하고도 깊이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한 한 빨리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도시 운동은 제가 이제 전인건강학회를 처음 만들어서 대표 회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전인건강학회를 같이 만든 분들이 여기 기학연 일대 회장 하셨던 조무성 교수, 이제 고대에 있었던, 저도 보니까 이제 그 올드맨인 것 같습니다. 옛날 조무성 교수 같이 했었고, 서울의대 박재영 교수, 그 다음에 그 이화대 학장하고 그 서울사이버대 총장하셨던 김수지 총장, 이렇게 4명이 이제 전인건강학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주로 했던 일이 건강도시 운동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건강도시 운동은 제가 애정을 갖고 이제 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아마 이 기학연의 오랜 선배들이 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건강도시 운동을 또 그 회장님께서 공공신학적으로 성찰하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공공신학도 제가 처음 한국의 기독교윤리 분야에서는 처음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논문이 이것 한 개 논문이 써야 되고 이것도 따로 한 개 써야 되고 그렇게 되는 상당히 방대한 것인데, 또 건강도시 운동을 공공신학적으로 성찰하려면 요 얘기도 해야 되고 요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요걸 합해서 또 얘기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좀 글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간단히 표현해 보도록 하고요. 저도 이제 기학연에 애정이 많습니다. 제가 애정이 특별히 많은 것은 옛날 이 기학연 시작했던 그 분들이 주로 카이스트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다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기학연 역사에 보면 통합연구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통합연구학회라는 게 옛날 이제 원동현 박사 중심으로 해서 대전에서 모여가지고 친구들이 그저 자기 전공 발표하면서 네 전공 한번 발표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통합연구라는 잡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통합연구 잡지하고 또 이어져가지고 이게 아마 기학연의 잡지로 이제 된 것인데, 그때 이제 같이 그 모임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원동현 박사,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 부총장 하는 이광영, 또 그 서강대 박래원 교수, 고대 유문찬 교수, 이런 교수들이 다 카이스트 출신들이 많은데, 저만 카이스트 출신은 아니고 저만 신학한 사람이고 같이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줄곧 또 강영환 교수라든가 이대 그 회장을 했던 강영환 교수도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애정이 많은데, 하여튼 오늘 또 제가 또 총장을 또 호남신학대학 광주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오라 그러니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자주 와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 또 선배님들도 계시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계신데, 아무튼 간에 오늘 하여튼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 건강도시 운동인데, 이 건강도시 운동은 어디에서 벌인 운동이냐 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거를 좀 기독교적인 버전으로 바꿔서 우리가 한번 이 운동을 해보자 하면서 이제 조무성 교수 등등이 이걸 진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에서 중요한 것은 도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도시를 좀 건강하게 해볼 수 면 좋겠다. 지금 현재
그 세계 인구 78억 가운데 거의 4분의 3이 도시에 산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8명 중 1명이 500만 넘는 메가시티에 지금 살고 있는 굉장히 그 도시 중심적인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행복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인류의 4분의 3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간이 행복해지려면은 도시에서 농촌 그 문화 농촌으로 돌아가야 된다. 농촌 마을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도시를 다 쪼개가지고 옛날 농촌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냥 도시 자체를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 건강도시 운동을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거를 저희가 채용을 해가지고 이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건강도시 운동을 지자체들이 많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기독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 100여 개 지자체들이 지금 건강도시 프로젝트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음성 교수도 많이 관여돼 있었고, 뭐 저도 그거를 좀 신학적으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건강도시 운동은 이제 81년도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라는 만인을 위한 건강은 것으로부터 세계보건기구가 시작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4년에 보건의료를 넘어서 Beyond Healthcare 라는 토론토 2000 것이 요 문제를 또 이제 접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강도시 운동이 쭉 발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86년 오타와 헌장이 굉장히 중요한 81년, 84년, 아까 84년이었나요? 86년에 이 오타와 차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건강도시 운동을 세계보건기구가 하면서 건강도시 운동이라는 것에서 건강을 정의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이 건강이라는 개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에 있는 교수님들도 다 얘기했지만은요, 지금 요새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도 이제 봤을 때 이 코로나19를 한국이 잘 대처했는데 이게 이제 뭐 의학적이고 방역 차원에서 대처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19가 뭐 의학적인 접근을 잘 해가지고 이게 좀 컨트롤되고 제어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잘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의 대처가 비교적 잘 된 이유 가운데 말하자면은 IT 기술을 가지고 IT 기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잘 대처된 이유 앞에 교수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의료보험 체계가 좋은 거죠. 가난한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체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비교적 국가의 가버넌스 체제, 국가의 통치가 그래도 비교적 빨리 움직이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건강하게 되면은 뭐 건강이라는 것이 그저 의학 기술이 좋은 병원들이 많이 생기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러지만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이 오타와 차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하게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또 뭐겠어요?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건강해지려고 그래도 물이 더럽고 공기가 더러우면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신적인 문제도 거기에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건강 도시 운동을 세계보건기구가 벌이면서 이들이 발견했던 아주 중요한 요체 가운데 하나가 건강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의학적인 차원에서 이게 재단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특히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여기에 보게 되면 건강의 요소들을 오타와 차터에서 쭉 얘기하면서 굉장히 다차원적인 거라는 거죠. 정치, 경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의료보험 체계가 의학 체계가 좋으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돈 하나 없으면은 병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의학의 체계가
좋은가 동시에 국민들이 경제 생활이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그 평균 수명이 높아진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인 그 부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건강에 있어서. 그래서 이 정치도 근데 또 경제가 좋은데 돈이 그냥 일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 90%에 있는 사람들은 밥 먹기도 힘들다. 절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분배가 잘 돼야 되잖아요. 분배를 잘 시키고 사회보장도 잘하고 그러려면 뭐가 좋아야 되냐면 또 정치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타와 차트가 이 건강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한 개념을 접근하면서 이 건강도시 운동이 우리에게 준 가장 거대한 우리의 하나의 그 유산이라 그럴까? 그것은 뭐냐 하면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보통 문화적인 접근이라고 합니다. 이 복합적인 시각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을 문화적인 접근, 건강에 대한 cultural approach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사회도 있고 문화, 환경, 행동과학, 생물학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정부가 좋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여기 제가 이거 다 설명하려면 요거만 설명하고 끝나야 되니까 요거 굉장히 복합적. 특히 무슨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공동체적인 개념, 그 공동체적인 정신, 뭐 이런 것들도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지역사회 개발 같은 거 여기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건강이라는 게 홀리스틱한 거다. 통전적인 어떤 것이지 이거를 단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걸로 이 세계보건기구가 이 건강도시를 만들면서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건강도시 운동을 하면서 이 건강도시 운동이라는 게 상당히 물질적인 개념으로 중시돼서 사실은 하고 있어요.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면 WHO가 생각했던 것을 굉장히 축소시킨 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건강도시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다시 정의했고, 아까 얘기한 것의 반복이기 때문에 WHO가 제시한 건강도시의 구성 요소들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했는데 이 내용도 건강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복합적인 개념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을 뒀던 것은 그러면 세계보건기구가 이 건강도시를 개진시키면서 어떤 도시가 건강도시냐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도시에 대한 지표를 만든 책들을 제가 근데 이 건강도시 운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일본 학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 일본 학자 책들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입수를 해서 쭉 이 지표들을 정리를 해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건강도시라는 것의 평가 기준이 뭐냐,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이 건강도시에 대한 단면도를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표들을 다 수합해서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부터 제7회 지속가능한 도시들 뭐 이런 거 있었고요. WHO의 멀티시티 액션 플랜이라는 그런 플랜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건강이라는 지표를 건강 서비스, 물리적 환경, 경제, 사회, 공공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것입니다. 아카에서 있었던 요런 어떤 지표들을 쭉 정리한 것입니다. 근데 일본의 이 여성인 것 같습니다. 게이코 나카무라가 요렇게 이제 요 책이 한 권 책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게이코가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여튼 하고요. 건강도시를 비교적 잘하는 도시가 창원이거든요. 창원, 원주 이게 오랫동안 건강도시를 잘했는데 여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뭐 환경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 창원에서 이거를 굉장히 세분화했어요. 이런 식으로 쭉 영양 문제, 그죠? 건강 또 뭐 영양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먹고 잘 먹고, 근데 잘 먹기만 하면 비만 되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창원이 비교적 우리나라 건강도시 운동을 하면서 WHO의 건강도시의 어떤 생각들을 잘 반영해서
창원이 좋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원이나 원주나 뭐 이런 도시들이 많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옛날 이것도 것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많고, 조무성 교수가 또 그 건강하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기독교 그 의사들은 그 세계 기독교 의사 협회인가요? 거기에 이제 모임에서는 건강 도시에 대한 어떤 요소 가운데 영적 건강이라는 개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일반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 건강.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조무성 교수는 또 마음 건강이라고 쭉 했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쭉 종합해 가지고 저의 이제 구조를 만들었는데, 저기 제 글 중간에 보면 뭐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잘 읽어 보시면 굉장히 재미납니다. 한번 그 표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을 지금 따지고 있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내용들을, 그래서 마음 건강, 육체 건강, 주거, 이 주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건강한 주거, 이 집 문제죠. 그다음 환경 건강, 공공과 스포츠 시설, 지리적 환경 건강, 기본 도시 기획 및 인프라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강한 도시가 되면, 옛날 제 친구가 그 신도시 저기 여기 뭐 세우고 하는 신도시를 기획하는 것을 제 친구가 그 기획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신도시 기획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신도시 기획할 때 전부 이공계통 저기 말하자면 그 졸업생들이 다 모여서 하라고요. 토목공학, 건축공학 자들이 다 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신도시를 기획하는데 이공계통이 다 모여서만 그게 가능하냐? 거기에는 좀 철학자도 들어가야 되고, 인문학자도 들어가야 되고, 하다못해 신학자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하여튼 뭐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튼 이 도시를 기획한다라는 것에서도 철학과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야 하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생태 건강이라든가 사회 건강, 가정 환경, 경제 산업, 복지, 그다음 노동 환경, 그다음에 교육 및 역량 강화, 문화 환경, 평화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이걸 종합해 가지고 저 표에다가 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상당히 많은 책을 참고해서 그 표를 만든 건데, 뭐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결국은 전인 건강으로서의 그 건강 도시 운동을 저희 다 이제 일선에서 이제 물론 조무성 교수님도 이제 은퇴하시고, 김수지 총장 돌아가시고, 박재영 교수님도 뭐 은퇴한 지 오래됐고, 그 중에 4명 중에 제가 제일 젊었는데, 저도 이제 대충 이제 은퇴하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이 건강도시 운동이라는 것이, 이걸 운동을 하면서 저 이제 건강도시 운동을 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건강도시 운동을 했더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죠? 뭐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협력해서 일하기가 쉬운 거죠. 이제 그런 차원을 보통 공공신학적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일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공동적 책임을 좀 가지고 이 세상과 사회를 만드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퍼블릭 디알로지, 공적 신학 또는 공공신학, 저는 공공신학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만은,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전개를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 부분에는 어떻게 이러한 건강도시 운동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도 같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케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영혼이 구원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거 같이 모색하는 이제 그런 차원을 공공신학 차원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도 여기 프로젝트 이게 파워포인트 보면서 더 할 수 있겠지만은요, 제가 한 10분 정도 더 빨리 끝내 주면은 뒤에 있는 분들이 훨씬 편할 것 같아 가지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참고 유인물로, 우리 보통 총회 하면은 유인물로 받자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유인물로 한번 보시고, 저는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뭐 조무성 교수나 이 기아 멤버들이 옛날 같이 했던 하나의 기독교의 운동 가운데 이런 운동이 있었다. 또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발전시키면은 건강도 혹시 뭐 여기 교수님들 가운데 공공정책이라든가 의대 우리 지금 저희 건강학회가 거의 무너졌거든요. 거의 이제 우리들이 다 맞습니까? 하고요. 그렇지. 같이 하셨었어요. 같이 하셨는데 뭐 옛날보다 좀 조금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무너졌다라서 죄송합니다. 하시고 계신데 아무튼간에 조금 더 이 내용들을 발전시켜서 또 이게 기하견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모든 전공들이 같이 어울러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조금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